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지냈어요. 요새 뭐 이렇게 좀 날이 좀 낮에는 좀 뜨겁고 또 밤에는 좀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조금 건강을 조금 조심하면서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온도가 너무 밝아서 조금 조정을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밤 늦게 찾아본 이유는요. 지난번에 이어서 그 순서가 있었잖아요. 세 번째 순서. ICT 기반 기술이 이끌어가는 농업 스마트 시대에 열린다라는 주제로 농바시 141강으로 간단하게 올려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조금 이걸 하나 끌게요. 좀 낫네, 그래도 아까보다는. 오늘 그래서 PPT를 중심으로 한번 간단하게 시키도록 할게요. ICT 기반 기술이 이끌어가는 농업 스마트 시대에 열린다. 농바시제 141강으로 올려드리네요.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면 농식품 관련 동영상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재능 기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궁금하신 점은요, 저희 핸드폰 번호 공개하니까 010-9466-928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농업도 이제 ICT 기반 기술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왔다고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는데요. 미래 농업의 전망부터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 과거의 농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의 성장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아울러서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하고 이제 농업이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그 스마트 농업으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래 농업의 대표 키워드는 이제 스마트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그래요. 뭐 검색어에도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빅데이터에도 아마 검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스마트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종자라든지 비료, 뭐 농약 등 생물화학 기반 기술이 농업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ICT 기반 기술이 농업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왔고 또 고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스마트 농업이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기초 단계를 지나서 아예 지금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논문으로 말하자면 본론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서울대학교 손정익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스마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몰라도 농사가 가능한 시대. 그래서 이제 스마트 온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우리 익산도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재 3%에 머물고 있는 그런 스마트팜을 계속 늘려나가겠다. 앞으로 거의 20%까지 늘려나가겠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스마트 식물공장 등이 미래 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귀농인들 전체 귀농인 중에 한 40%가 40%, 30%, 40%가 40대 미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이 오는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귀농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스마트 농업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이제 머리가 이제 아주 스마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온실, 스마트 식물 공장 등 그 스마트폰 세대라 이런 것들이 아마 능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령 박사님은 스마트 농업을 이끌어가는 5가지 미션을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비용이 절감된다. 두 번째는 농약이라든지 비료, 용수 등이 투입제 제어가 되잖아요. 이게 작물이 꼭 필요한 양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이름으로써 병충해라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고, 왜냐하면 그 작물이 가장 원하는 최적의 조건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홍수, 가뭄 등 이런 위험에도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농업의 가치 사슬이 확장되고 농업 인력의 정의화가 가능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농업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그 훌륭한 농업 기술은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의 농업 기술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이 훌륭한 농업 기술이 우리 그 전자 기록 장치에 남아가지고 앞으로의 농업을 더 고도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부모 세대 여기 나오네요. 스마트 농업의 확산 장점은요,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모 세대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스마트 장치를 매개로 해가지고 자녀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농업 인력의 정의화와 빠른 세대 교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부모 세대의 훌륭한 기술력을 스마트 매개 장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면 더욱더 고도화된 농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의 훌륭한 기술들을 하루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빨리 DBO화 해야 된다. SNS 확산에 따른 농산물의 콘텐츠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또 합니다. 미래의 농산물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농산물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돼서 움직인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벼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수확물에만 집중을 하는데 관심을, 실은 그 벼농사를 하기 위한 단계마다 많은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확 후 관리 기술도 있는 것이고, 수확 전에 모내기 행사뿐만 아니라 모 키울 때, 또 모를 날릴 때, 모를 심을 때, 모를 키우는 과정에 병충해 방제도 있는 것이고, 김매기도 있고, 또 이것을 또 베는 과정, 그래서 과정들이 하나의 그 콘텐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비자들은 품질을 보고 구입하는 것보다는요, 그런 생산 과정에 농민들이 고생하는 모습, 이런 걸 땀 흘리는 모습, 이런 것을 보고 구입하는 시대가 바로 콘텐츠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품질 안전성을 농장 사진, 가족 사진, SNS 일상을 보고 구입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거 SNS를 통해서 페이북에 잘 나가는 농장들 대표님들은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주 잘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는 거죠. 자, 시대 변화 상명대 양석준 교수님 말씀입니다. 유튜브 SNS 시대가 이제 온 지는 좀 됐죠. 그래서 SNS를 통하여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는 새로운 가격 결정 체제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는 타오바오를 통해서 중국 마을 전자상거래를 성공시켰다고 하고요. 우리 익산도 이거를 이제 응용해가지고 IT 전문가 4분을 좀 뽑아가지고 현장에 배치해서 요즘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건이 좀 소농들이 주로 이제 생산한 마을 상품들을 지금 많이 오픈마켓에 올려가지고 팔고 있는데, 지금 잘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또 중국입니다. 80만 개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때문에 농촌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실제로 컴퓨터를, 이 비즈니스를 배워가지고
고령화된 농민들에게 어떤 오픈마켓에 올려서 팔아라, 쇼핑몰을 운영해라 하는 것은 사실 무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를 농촌에 대행을 해준다 이거죠. 자기들이 잘하는 부분, 청년들이 아주 익숙한 그런 스마트폰을 활용한, 또한 오픈마켓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을 대행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청년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농산물 판매도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홍보 마케팅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마케팅은 디지털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 계속 넘어갈게요. 지속가능한 농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 농업은 환경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굉장히 작년 여름에도 뜨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의 최소화 시대가 도래했고, 화학 농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업과 친환경 농업이 뜰 것이다. 그래서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또 군대급식까지 요즘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을 한다는 건 아주 다행한 일인데, 농민들이 이런 친환경 농업을 좀 많이는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익산 같은 일개 시거든요. 시단인데도 불과 한 54농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분들 중에 그래서 굉장히 윤택한 생활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수익이 높으니까. 왜냐면 계약 재배거든요, 거의.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 뜰 것이라는 말은 맞는 말 같습니다. 화학 농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지금 나가거든요. 자, 미래 농업은 석유자원의 고갈로 변화 중에 있다. 그렇죠. 자, 미래 농업의 에너지, 석유자원을 대체하는 에너지와 산업 원자재를 공급하는 역할로 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용범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 말씀인데요. 전임자 같습니다. 어떤 농산물을 이용해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옥수수라든지 콩 등 부산물에 나오는 걸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저께도 신문이 났더라고요. 옥수수로 그런 바이오 플라스틱 만든 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제가 농민신문에서 잠깐 본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이 미래 농업의 에너지가 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대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치라든지 문자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등을 방대한 데이터를 모았을 때 우리 인간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측과 진단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때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농자재 투입량을 아주 적절하게 알려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농작업에서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공, 유통, 소비 트렌드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력 능력이 없는 청년 농부들에게 스마트팜을 분양해주는 지역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12,000평의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딸기를 재배하게 했는데요. 젊은이들에게 1인당 600평씩, 3동이네요. 200평짜리. 연 6천만 원의 소득을 내게 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의성이 이제 소멸하게 될 시군 1위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경상북도에서는 1,800억을 들여서 의성군에 시범 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해서 소멸 시군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향후 농업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부에서는 청년 월급제도 주고 청년 농부 40세 미만들은 조금만 부지런하면 먹고 살겠더라고요. 큰 돈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는 청년 농부들을 위해서 다양한 스마트 농업 정책을 권장하고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의견입니다. ICT 기반 기술을 듣고 이러한 두려운 마음에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강의를 듣고도 그냥 이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2025년도가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세상이 확 바뀌는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시작을 해보고 또 실천을 해보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농업 분야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은요, 원격 제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팜을 지나서 지금 2세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2세대는 생육정보 분석이라든지 수확량 예측, 그다음에 온실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보급한다든지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를 설치 운영한다든지, 그다음 농가에게 실증 기술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2025년 정도 되면 3세대가 진행이 되면 거의 인간의 손이 필요 없는 스마트팜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농가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응해서 농작업 전반이 자동화되는 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제 3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2세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2세대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게 하고 또 진단할 수 없는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과학영농이 가능하게 하는 시대죠. 그래서 파종 로봇이라든지 수확 로봇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4차 산업혁명 농업 분야 대응은 유통부문에 이제 5대 채소, 뭐 고추, 마늘 등을 말하는데요. 수급 예측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화상 경매라든지 스마트 유통망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축산물 영상 등급 판정 기능, 자동화 설비 활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재해 대응에도 이런 게 뭐 재해 예측 지도라든지 농가 단위 조기 경보, 가축 질병 예방, 드론, 철새 정밀 예찰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씨를 검색하시면은 제가 보다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간단한 상식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ICT 기반 기술이 이끌어가는 농업 스마트 시대가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농바씨 141강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도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뭐 이렇게 별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농촌 현장에는 실제로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설치가 되고 있고 또 이런 분야 기술자들이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조금 공부를 해 놓으시면 오히려 상당히 좀 직업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농촌으로 오시면은 이런 사업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 특혜라기보다는 뭐 그런 보조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아까 의성 사례처럼 이런 지자체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해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아마 좀 도시에서 어떤 공장에 들어가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만 막 이렇게 하려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농촌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멋진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농촌에도 지금 부가가치가 높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과거에 농업에 뭐 흙 묻히고 막 땀 흘리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 스마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목한 농업이 거의 뭐 카이스트 졸업한 학생들이 아까 그 대전에서 만나 CEO 농장을 차려가지고 연간 200억 매출 올린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농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6차 산업 농장, 융복합 농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이 블루오션이 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갖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4차 그러나 이렇게 ICT 기반 기술하고 좀 같이 나가야만이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지. 옛날 뭐 엄마 아버지처럼 막 그 때 앞에 서서 일하고 고생하는 모습만 생각하면 농사 못 짓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농사도 좀 과학적으로 지면서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장인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142강을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2강은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득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빨간 글씨까지 갔네요. 이렇게 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